이것을 말할 것 같으면 돌담길, 돌담길이 먼저 떠오르죠. 이제 모두 세월 따라 흔적도 없이 변하였지만 덕수궁 돌담길엔 아직 남아있어요. 다정히 걸어가는 연인들. 바로 이문세 선배님의 강화문 연가가 떠오르는 이곳 덕수궁. 하지만 돌담 너머에는 더 많은 사연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찾아서 걸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자, 여기 어디냐면요, 지금 덕수궁이에요. 이 덕수궁 안에 정말 갖가지 많은 이 나무와 꽃들이 열매를 맺고 꽃을 이제 피우는 계절이잖아요. 이렇게 핑크빛이 돌고 있고, 이제 봄이 왔으니까 시작은 덕수궁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날씨가 오늘 너무 좋아요. 미세먼지도 별로 없고. 사실 엊그저께 미세먼지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걱정을 좀 했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첫 회 촬영이라고 날씨님께서 좋은 날씨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야, 이거 봐봐. 싹이 지금 돋고 있어요. 왕벚나무. 왕벚나무. 그냥 벚나무 아니에요. 왕벚나무. 참 고즈넉하죠. 돌담 너머 시끌벅적한 세상과는 참 달라요. 그런데 어쩐지 저는 조금 다른 감정이 들기도 합니다. 나 진짜 우리나라 근데 빌딩 많고 아파트 많은 거 문제라고 봐요. 왜냐면 진짜 너무 높은 건물이 많아. 여기에 저 빌딩들이 보이지만 안 보였으면 더 예뻤을 것 같기도 하고, 진짜 너무 아쉬워. 원래 덕수궁은 지금보다 3배나 더 컸었다고 합니다. 건물도 지금보다 10배는 더 많았고요. 지난번에 우리 그 창덕궁을 함께 걸었었잖아요. 그때보다 궁궐이 훨씬 아담한 것 같아요.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계절을 가장 좋아하시는지 궁금하네. 지금은 가을이 제일 좋은데 예전엔 봄을 진짜 좋아했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죠. 이런 거 꼭 하잖아. 이런 거 안 했어요, 어릴 때? 궁궐이라고 하기에는 참 소박하죠. 뭔가 알록달록한 화려한 단청을 하지 않고 나무 그대로의 질감을 살린 모습들이 더욱 우아하게 느껴지는데요. 원래는 월산대군, 그러니까 조선시대 성종 임금의 형님과 그 후손들이 살던 바로 일반 가정집이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592년에 임진왜란으로 모든 궁궐이 불타 없어졌고, 어쩔 수 없이 이 집이 임금의 임시 거처로 사용되다가 정식 궁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집이 덕수궁의 시작이었던 거네요. 궁궐에서는 보기 드물다는 2층 건물 서거당. 봄이면 덕수궁에선 서거당 2층에 올라가 볼 수 있는 행사를 연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풍경 때문이죠. 와, 이게 있구나. 벚꽃이라고요? 저도 벚꽃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벚꽃보다 먼저 펴서 봄의 소식을 전해주는 살구꽃입니다. 살구나무는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마당에 심어 꽃과 열매를 즐겼던 전통적인 정원수죠. 무려 400년이 넘었대요. 임진왜란 때 선조 임금이 이곳 서거당에 머물기 시작했을 때부터 있었다고 하니까, 그 덕수궁의 역사를 모두 지켜본 나무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어보고 싶네요, 역사를. 그리고 전 지금 옛날 임금님들이 즐겼을 봄 풍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임금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 도심지 안에 이런 게 있으니까 좋긴 하다. 사람들이 여기 오면
덕수궁의 원래 이름은 경운궁이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조선 왕실의 별궁으로 사용이 되었었죠. 그러다가 1896년 아간 파천, 뭔지 다들 아시나요? 혹시 한국 근현대사 시간에 졸지는 않으셨죠? 하지만 어쩌죠? 전 졸았나 봐요. 그러니까 고종 임금이 경복궁을 떠나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겼다가 1년 후에 이곳 경운궁으로 환궁하면서 대한제국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경운궁은 대한제국의 황실의 정식 궁궐로 재탄생하게 되죠. 이미 지금 벌써 약간 건물부터 다르죠. 지금 이 한국의 전통적인 궁에 갑자기 저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아테네 신전 같은 게 있잖아요. 덕수궁이 자리한 이곳 정동엔 서양식 근대 건축물들이 참 많습니다. 약 100년 전 우리나라에서 서양 문물이 들어오던 시절에 지어진 건물들이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 전통 궁궐 안에 서양식 건물들이 들어와 있을까요? 그것도 저렇게 어마어마한 규모로 말이죠. 진짜 생뚱맞긴 하네, 이게 있다라는 게. 왜 여기 아테네 신전이 있는 거야? 그 사연은 다름 아닌 석조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야, 여기는 그냥 외국인데요? 왜 이렇게 다르지? 구조가 아예 다르네. 이런 게 있는 게 천장도 높고. 와, 그때부터 이런 걸 쓴 거 아니겠죠? 이거 진짜 조명처럼 이렇게 해놓은 건가? 원래는 불인데 이렇게 만든 건가? 그 당시에는 그랬을 텐데. 그쵸? 그냥 지금은 조명처럼 해놓은 거죠? 오, 완전 다르다. 진짜 멋있다. 샹들리에가 있네. 대리석 탁자에 난로, 복층 구조에 정말 이렇게 완전 하얀 대리석 느낌의 인테리어까지. 근데 실제로 영국인 하딩이란 인물이 이 건물을 설계했다는데요. 이곳 석조전은 고종 황제가 바라던 꿈, 바로 그 자체라고 합니다. 오, 멋있는데 조명 진짜 멋있다. 와, 여기 접견실이네. 황제를 만나기 위해 이 방을 들어서던 사람들은 다 저 같은 반응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토록 화려하고 웅장한 공간, 그리고 그 한가운데 앉아있는 황제를 마주한다면 절로 고개가 숙여졌을 것 같죠. 아, 힘이 센 나라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부강한 나라 대한제국, 석조전은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고종 황제가 10년에 걸쳐 지은 건물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기 무궁화 같은 저기 정확히 오얏꽃문이라고 하는데 황실의 문장이라고 하네요. 황실의 문장. 그러니까 마치 브랜드처럼. 그때부터 약간 개방적이셨네. 멋있다. 되게 잘 해놨네. 뭐 지금이랑 뭐 크게 다를 바가 없을 정도로 잘 해놨어요. 조명도 멋있고. 여기 식당입니다. 대식당. 자, 이곳 식당에서도 대한제국 시기에 서양식 만찬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당시에 쓰던 영국 스타일의 접시들이라고 합니다. 그런 전통적인 수저와 젓가락이 아니라 고기를 써는 칼, 포크 이런 것들 있죠. 접시도 그렇고 서양 음식을 즐겼다고 합니다. 잔도까지 별로 있고 케이크나 와플도 그렇고 뭐 우리가 지금 카페 가면 먹는 것들의 시작이 여기예요.
이게 사진 있네요. 1950년 석조전. 이때는 높은 건물 없으니까 얼마나 예뻐. 와, 38년 대박. 그대로야. 지금 석조전의 모습은 당시 사진 자료들을 발굴해서 그 시절 황실 생활을 최대한 재현해낸 거라고 합니다. 혹시 이 사진 다들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바로 고종 황제의 가족 사진. 가운데 고종 황제를 중심으로 순종과 순종 효황후, 영친왕 그리고 덕혜옹주가 함께 찍은 사진인데요. 바로 이곳 석조전 중앙홀에서 촬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야, 정말 문 양옆에 놓인 꽃병을 보니 그러네요. 덕혜옹주는 아시죠? 이렇게 책도 있고요. 영화로도 이렇게 표현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교과서나 인물 전기 이런 곳에서 보고 듣고 배우던 분들이 여기에 이렇게 계신다는 게 뭔가 신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신기하기도 하고요. 침실? 근데 침대가 너무 작다. 싱글이잖아. 트윈이 아니네. 침대가 너무 작다. 근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키가 좀 지금이랑 비교하면 많이 작았으니까. 근데 색깔이 여기 또 옐로우 겨자 색깔이잖아요. 되게 예쁘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장롱도 멋있고. 여기에 있는 장롱과 세면대는 정말 그 당시에 쓰던 가구라고 합니다. 영국의 메이플이라는 가구 회사가 만든 건데 그 당시엔 대사관 같은 격 있는 데서 사용하는 고급 가구였다고 합니다. 메이플? 오케이. 침대는 실제로 쓰던 가구가 아니지만 야, 이 당시 디자인의 것을 그대로 구하는 것도 정말 엄청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어쨌든 빈티지, 찐티지잖아요. 내 방인 것처럼. 내가 생각했던 왕의 방치고는 좀 작긴 하다. 막 의리할 줄 알았는데 나름 소박했네. 또 있나? 아, 역시 있네. 서재! 와, 이쁘다, 저런 거. 저런 거 갖고 싶은데. 와. 책상 위에 놓인 책은 국제법 책이라고 합니다. 어지러웠던 국제 정세 속에서 황제의 고민이 얼마나 깊었을지 어쩐지 서재의 분위기가 정말 무겁게만 느껴지네요. 아, 그쵸? 와, 근데 수염이 많으셨네. 근데 가마는 타고 있지만 의상이랑 모자만 봐도 그냥 완전 서양 문화의 느낌이 많이 나죠. 오, 장난 아니다. 야, 이거는 바꾼 거겠지? 와, 이건 진짜 멋있다. 이렇게 썼다고? 이거 아니겠지? 그때 그렇게 썼대요. 진짜로? 야, 내리는 건 아니겠죠? 저것도 있었어요? 퍼낸 게 아니겠지? 무조건 푸세식일 줄 알았거든. 근데 욕탕도 있잖아요. 반신욕도 할 수 있고. 되게 신경 많이 썼다. 이거 냄새 난다고 따로 둔 거 아니야? 근데 진짜 거울을 다 이렇게 위에 붙여놓은 건 아니겠지? 왜 거울이 다 높지? 내가 닿지도 않는 높이에 다 있는데 얼굴만 띠끔 보여. 왜 다 높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거울의 용도가 설치해놓으면 공간이 넓어 보이잖아요. 그런 인테리어적인 효과 때문에 거울들을 설치해놓은.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그냥 얼굴 보는 거울이긴 하다. 그죠? 깜짝 놀랐어. 이렇게 높은 데 있다고 계속. 오빠가 키가 작은 게 아닐까요? 저는 평균 키보다 그래도 많이 큰 편이죠. 특히 제 나이 또래 중에서 많이 크죠. 여기서 나보다 키 큰 사람 왜냐면
고종 황제가 야심차게 마련한 공간이지만 실제로 황제가 이곳 침실을 쓰지는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아들인 영친한 부부가 잠시 머무른 것이 전부였다고 하는데요. 고종 황제 승하 후 덕수궁은 텅 빈 궁궐이 되었고 이곳 석조전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미술관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근대화를 이루고 강한 국가가 되겠다는 의지가 담긴 바로 그 석조전 그리고 덕수궁. 이후에 흘러간 역사를 생각하면 그런 덕수궁이 온전하게 있기가 참 어려웠겠죠. 덕수궁이 모두 훼손돼 오늘날처럼 빌딩 숲에 둘러싸인 이런 작은 섬 처지가 된 것도 한동안 사람들에게 그냥 공원처럼 대우받았던 것도 그래서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그 시절의 덕수궁으로 돌아가려는 노력들이 한창입니다. 작년에 복원된 건물인데요. 돈덕전입니다. 돈덕전. 와, 화려하다. 러시아 건축가가 설계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는데요. 순종 황제가 즉위한 곳이자 황제를 아련하고 연회를 여는 장소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국적인 건물들이 덕수궁 곳곳에 자리하고 있었을 당시 풍경을 이렇게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상상력을 쥐어짜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한편으로는 참 아쉽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때 그 시절의 본 모습에 가장 가까운 모습으로 더 잘 복원돼서 또 보존돼서 그냥 우리의 근처에 곁에 가까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제가 느꼈던 그런 마음의 편안함을 여러분들도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 바람도 얘기해 봅니다.